1인 수요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긴 한데요. 자산으로서 가치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가격 대비해서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고요. 다시 이 전고점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멘토 강남 여의주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니까요, 제가 첫 집 마련할 때 좀 실수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이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첫 집 마련하시는 분들 꼭 이것만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올해 30이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잠실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요. 현재는 1억 5천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세후 약 4,300만 원 정도 되고 현재 보유자금은 2억 원입니다. 직장만 다니면서 자산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서 투자를 고민하던 중 송파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유 현금은 2억 원이 있고요. 대출 2억 5천으로 이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어떨까요? 전세 1억 5천 또는 월세 130만 원으로 세입자는 맞출 수 있고요. 현재 전세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랑 월세 수익으로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추후 실거주도 고려하고 있는데 투자 목적이 더 큽니다. 지나다니면서 입지도 잘 알고 있고 수요도 많은 곳인데요. 이 오피스텔이라는 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3년 뒤에 5천만 원 정도 올라봐야 기대 수익이 크지 않은 거 아닌가 싶고요. 현금 2억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지도 확신이 없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30살 싱글이시고요. 또 보유자금은 2억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년 뒤, 5년 뒤 자산이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사연자님이 고르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단지여서 사실 이 동네에 있는 분들 또는 이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오피스텔이긴 합니다. 2016년 9월에 입주를 해서 지금 10년 차 된 오피스텔이고요. 여기는 투룸이고 또 옆에 아파트랑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오피스텔보다는 그나마 좀 낫기는 해요. 그리고 원룸이 아니라 또 투룸이기 때문에 월세 수요라든지 전세 수요가 또 많은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22년도 6억 원대까지도 올랐다가 지금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사실 아파트가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풍선효과로 대체지로 찾는 분들이 좀 많이 찾았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 말고는 다른 곳들은 상승장이 와도 매매 가격이 처음 분양 가격이랑 똑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분양 가격보다 떨어진 곳들도 많아요. 옆에 단지를 한번 보면은 금액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거래가 거의 없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평수가 많은 원룸으로 한번 본다고 하면 18년 정도부터 가격 변화가 거의 없고요. 비슷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랑 잠실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어도 이렇게 좀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투룸이고요, 이전 가격 대비 많이 떨어진 가격이긴 합니다. 이제 옆에 1249세대가 있는 인기 있는 오피스텔을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여기도 30평이고 가격대가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1인 수요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긴 한데요. 자산으로서 가치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가격 대비해서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고요. 이 단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오피스텔들이 이런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해당 오피스텔은 이제 상승장 때 같이 아파트 때문에 따라 올라가기는 했지만 다시 이 전고점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승장과 하락장을 맞이하고 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더 거래가 안 된다는 거, 또 아파트보다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더 중요한 거는 상승장이 오고 다시 반등을 했을 때 다른 아파트들은 상승을 했지만 오피스텔은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당연히 아파트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옆에 단지는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당연히 가격대가 높아서 좀 다르긴 하지만 20% 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하락한 가격에서 26%까지 올라와서
올라서 이전 종고점 가격까지도 아파트들은 또 회복을 했거든요. 물론 여기는 가격대가 높고 또 거주하기 편리한 곳이어서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런 거 대비했을 때는 오피스텔은 바로 옆에 있다고 따라가지 못한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억 원을 여기에 넣어서 가치 상승도 별로 없는 곳에 내가 월세 받는 걸로 이자만 메꾸고 있다? 이런다고 하면 굳이 2억 원을 이 오피스텔을 살 이유가 없겠죠.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상승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럼 2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냐면요. 오피스텔을 계획하신 것처럼 매매 가격에서 전세를 끼고 나머지 금액으로 아파트 갭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은요. 오피스텔 사지 마시고 2억 원으로 아파트 갭 투자를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창피하지만 저도 첫 집을 마련하기 전에 이렇게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제가 계약을 했던 그 분양 가격이랑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프가요, 분양했던 가격에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죠. 1억 원대 매수를 계획했던 이 오피스텔이 지금도 똑같은 가격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계약금을 돌려받고 취소를 했는데요. 취소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취소를 하고 계약금 돌려받고 저는 다시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2억 원이란 종잣돈이 사연자님 나이에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조사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집 마련하시는 분들께 부동산을 좀 더 크게 보고 정말 가치 있는 아파트가 어떤 건지, 가치 있는 부동산이 어떤 건지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첫 집 마련하시는 분들 꼭 신중한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자금으로 어디를 가면 좋을지, 어디가 좋은 곳이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 영상에서 어떤 특정 단지라든지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해도 나에게 맞지 않는 곳일 수도 있고요. 내 상황이나 내 자금과 맞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단지를, 가치 있는 아파트를 고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또 강의와 스터디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첫 집 마련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남 여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